자, 우리가 그 원자와 빛의 이제 상호작용, 그 중에서 이제 세미 클래시컬 티어리라고 부르는 이제 이론을 준고전 이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양자역학적으로 그대로 다루고 빛은 고전 전자기파로 기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흡수하고 방출.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이제 방출을 할 때는 유도 방출과 자발 방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기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과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양자하고 빛에 대해서는 이제 해밀토니안이 운동 에너지와,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 그러니까 원자하고 빛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원자에 대한 이제 그 해밀토니안, 원자에 대한 에너지, 그 다음에 빛의 에너지, 두 가지를 모두 다뤄야 되고, 둘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를 다뤄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의 에너지, 원자의 해밀토니안은 각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전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V라고 썼어요. 원자의 이제 에너지 준위들을 이제 쭉 구하는 게 필요하고, 구한 다음에 전자기파의 이제 벡터 포텐셜 하에서 원자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해밀토니안이에요. 이 해밀토니안은 원자만의 해밀토니안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자하고 빛의 에너지가 있으면 두 개의 에너지하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게 있을 텐데, 이 해밀토니안, 지금 여기 쓴 해밀토니안은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 강, 빛의 에너지는 뺀 상호작용이 포함된 그런 형태의 해밀토니안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차지 전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QA로 전자의 전하량을 양수로 정의를 했다, 음수로 정의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여기서는 전자의 전하량을 음수, 그러니까 원래 음수잖아요. 음수인 전하량을 그냥 썼어요. 그래서 E의 값은 크기가 음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 포텐셜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 그 전자기파 하에서 원자의 반응이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자의 해밀토니안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것이 이 해밀토니안이 나타내는 거예요. 단일 원자, 단일 전자,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처럼 단일 전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밀토니안은 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와 그 전자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란 함은 핵과 이제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전자의 쿨롱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기파에서부터 오는 뭐 스칼라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기파는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벡터 포텐셜로만 이제 기술하면 되는 거였죠. 스칼라 포텐셜은 무시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이렇게 이제 쿨롱 게이지를 선택하고 특별한 형태의 타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모두 벡터 포텐셜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이제 그 키네틱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이니까 이거의 이제 제곱 형태를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쿨롱 게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여기 요 아래서부터는 우리가 X 리프레젠테이션을 쓸 거예요. X 리프레젠테이션을 쓴다 하면 이제 그 퀀텀 스테이트를 웨이브 펑션으로, 포지션에 대한 웨이브 펑션, 포지션의 함수인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할 거고, 모멘텀은 미분 연산자, 위치에 대한 미분 연산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근데 다시 바로 잡으면 여기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X 리프레젠테이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은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전자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전자 위치에 대한 미분 연산자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원래 엑셀 리프레젠테이션 하에서 요거 미분 연산자인데 벡터 포텐셜 뒤에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가 있어서 이제 벡터 포텐셜과 파동 함수의 곱을 미분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벡터 포텐셜에 대한 미분만 하고 더하기 파동 함수, 그다음에 여기 파동 함수를 곱하는 거고, 더하기 벡터 포텐셜 곱하기 파동 함수를 미분하는 거,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겠죠. 쿨럼 게이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거는 벡터 포텐셜을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연산을 했을 때 걔가 0이라는 것과 같은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P.A는 빵인 거고, 다시 말해서 P.A와 그러니까 P.A는 빵이고 이 항은 0인 거고 이것과 이것은 같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결국 빛이 이제 없을 때의 에너지와 상호작용으로 기인해서 새로 추가적인 항으로 이제 다시 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쓰면 원자의 해밀토니안 더하기 추가항 이렇게 되고, 이 추가항이 요거가 되겠죠. 이건 원래 거고 얘는 추가된 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H'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추가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항, 여기는 이제 위치에 대한 미분 연산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그 벡터 포텐셜의 제곱에 해당하는 꼴이 있는데, 얘는 에너지, 그러니까 필드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하나 빼먹은 게 전자기파 파동에 대한 에너지 항이 원래 있는데, 걔네들은 고전적으로 다루니까 항상 스칼라가 되잖아요. 해밀토니안이 항상 스칼라예요. 에너지가 항상 스칼라야. 스칼라니까 스칼라를 막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토탈 해밀토니안이라 하는 것이, 여기 해밀토니안이 전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면 얘는 원자 해밀토니안 더하기 인터랙션 텀 더하기 필드의 해밀토니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이제 토탈 해밀토니안에서 원자에 대한 것은 양자역학으로 다루니까 행렬이에요. 행렬이고, 인터랙션 해밀토니안도 이 원자의 변수가 관여되기 때문에 행렬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필드에 대한 것은 스칼라 에너지, 고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 형태가 될 거여서 행렬이 아니고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덴티티, 굳이 이제 쓰자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에너지 중에서 요 항은, 얘는 미분 연산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벡터 포텐셜의 꼴로만 돼 있어서 얘도 에너지, 그러니까 스칼라 항이고, 그건 필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노멀라이즈, 에너지를 약간 모디파이 하는 그런 역할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서 저거를 생략하고, 이거를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를 리노멀라이즈 하는데 보내버리고 H'을 이렇게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엑스레이 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제 위치에 대한 것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스칼라로 이제 취급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항을 없애는 거, 진짜로 빼는 게 아니라, 근사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필드에 해당하는 에너지 항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머지를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이라고 H'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슈레딩거 픽처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하면 양자 상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밀토니안이 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다음에 H라는 것은
전자기파가 없을 때 원자의 해밀토니안과 전자기파가 있음으로써 추가된 항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양자 상태는 이 원자 혼자 있을 때의 해밀토니안의 고유 상태로 그렇게 전개를 한다면, 전개를 해야 되죠. 그거는 수학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수학적인 얘기로 그 원자만 있을 때 그때 해밀토니안의 고유 상태들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컴플리셋을 이루니까 이제 걔네들 가지고 psi 알파가 이제 H 아톰의 고유 상태인데 걔네들로 이제 전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기할 때 의미는 그거죠. 의미는 이제 원자의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원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자의 에너지를. 근데 그것은 외부에서 빛이 전자기파가 없을 때의 상태의 형태로 측정을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랬을 때 C 알파는 이제 확률 진폭이 각 시간 t일 때의 알파 상태, 알파 레벨에 있을 확률 진폭이 되겠죠. 이제 특히 만약에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건 수학적인 얘기인데, 해밀토니안이 H 아톰이라면, 즉 H 프라임이 빵이라면, 그러면 psi t라는 것은 psi 알파로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알죠? 몰라요. psi t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밀토니안일 때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H 아톰이라면 혹은 H 프라임이 빵이라면, H 프라임이 빵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기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쪼여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 psi t는 어떻게 될 거냐가 질문인 거죠. psi t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e to the h t over I 하바의 psi 제로,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이고 psi 제로 e to the h t over I 하바를 마찬가지로 H 아톰의 원자의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를 하면 그거를 A 알파 제로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A 알파 제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안 psi 알파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잖아. 이제 H 애톰이니까. 그러면 그때 에너지는 E 알파가 되겠죠. E 서브 알파. E 서브 알파. 네. 네. 두 번째 솔루션이 아톰의 해밀토니안의 아이젠 스테이트잖아요. 이거 뭐가요? 그러니까 psi 알파가 요거. 네. 그냥 아톰에서의 아이젠 스테이트인데, 네. 그 빛의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도 그걸로 전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컴플리셋이라니까.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전개하는 방식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로만 전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로 전개해도 돼요? 뭐로 측정할 거냐를 결정하면 그 측정할 메저먼트 베이시스로 전개를 하면 되죠. 그죠? 왜 그렇게 전개하는데? 그거는 수학적인 얘기고, 물리적으로 왜 그렇게 전개를 하느냐고.
왜 메저먼트 베이시스로 전개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어떤 거로 전개 상관없는데 근데 H의 아톰의 베이시스로 전개를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H 아톰의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그럼 그렇게 전개하면 되잖아요. 이건 잡담인데 난 학생 때 질문하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비슷했는데 뭘 하면 저렇게 하면 왜 안 되지?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나는 항상 드는 생각이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지? 다르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그거 가지고 맨날 교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불이 꺼진 거죠 지금. 이게 아니고 왜 갑자기 꺼진 거였을까? 이렇게. 양자 어떻게? 못 알아들었어. 양자간섭. 자, 여하튼 요 이제 해밀토니안 이 안쪽에 넣으면 이 토탈 해밀토니안이 H 프라임이 빵이니까 H 아톰이 되는 거고 H 아톰이면 H psi 알파가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요 해밀토니안 대신 아이겐 밸류 이 알파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진폭을 이제 새로 정의할 거거든요. 확률 진폭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이 위에 있는 걸 다시 간 거예요. 이 위에서 C 알파를 어떻게 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와 익스포넨셜 플러스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역수를 역수로 곱한 거니까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역수를 곱하고 나눠주고 곱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AT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요 뒤에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둘 거고. 자, 이게 뭘 한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이거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바꾼 건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비유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바꿨다 혹은 레퍼런스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뭘 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혹은 팽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팽이가 빙글빙글 돌 때 그럴 때 빙글빙글 도는 걸 그냥 봐도 되죠. 그렇지만 팽이를 따라 돌아도 되죠. 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팽이를 같이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팽이를 같이 따라 돌면? 그러면 팽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냐면 C 알파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H 프라임이 없을 때 내가 다시 비유를 마저 더 드릴게요. 팽이가 빙글빙글 도는데 얘가 곧바로 서가지고 빙글빙글 돌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차 운동도 해. 빙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곧바로 서서 빙글빙글 도는 거를 따라가면서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팽이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세차하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히 세차하는 것만. 네,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H' 이 세차 운동을 안 할 때, 그러니까 곧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경우, H' 이 빵일 때, 그럴 때는 요 CT라는 것이 A0의 익스포넨셜 요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CT가 그건데 그거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로 곱해줘요.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익스포넨셜 요걸 바깥에 빼는 건데 왜 순서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이고 힘들다. 이런 게 힘들어.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CT라는 거의 솔루션이 C0의 e to the I 오메가 t 이렇다고 합시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은 비율을 일단 예를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CT라는 것을 잠깐 얘기한 것처럼 C0 e to the I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가 할 거냐면 C0라는 것이 사실은 t에 대한 의존성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게 돼요. 오케이? 나중에 그거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H'이라는 항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상수가 되는데 근데 H'이 0이 아니면 요거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세차 운동, 그 항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시간 의존성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간 의존성이 또 있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H'이라는 것이 빵일 때의 솔루션인데 H'이 빵이 아닐 때의 요 C라는 것은 더 이상 C0의 e to the I 오메가 t 형태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 CT라는 것은 e to the I 오메가 t에 해당하는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세차 운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항 말고 여기에 요 부분에 또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개의 시간의 의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팽이처럼 딱 빙글빙글 도는 거에 세차 운동 포함한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CT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걸 빼주자고요. CT 요 CT에다가 요 익스포넨셜 요거 I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걸 빼주자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하면 얘하고 얘가 상쇄가 될 거잖아요. 완벽하게 상쇄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잡한 운동이잖아. 사실은 세차 운동이라는 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가 과연 따라 돈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세차 운동만 하는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운동 약간씩 돌기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전하는 걸 빼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대체로 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정하는 걸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그대로잖아. 그리고 얘를 보자는 거죠. 얘를 AT라고 정의하고 얘를 보자는 거예요. 얘는 빠진 거고 요거에 대한 거 빼고. 그럼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이 CT라는 것은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그렇지. 레스트 프레임이에요. 레스트 프레임으로 얘가 회전하면서 세차하는 것까지 그걸 기술하는 좌표계에서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빼면 그러니까 회전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지. 같이 따라가면서 회전을 하면 그때 따라가는 그 좌표계 내에서의 그 성분은 AT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좌표계 우리 좌표계를 기술하는 이제 성분이 될 거고 이 얘기는 뭔지 몰라줘요.
하여튼 얘는 이제 따라가면서 오는 성분이 될 거예요. 이 알파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잖아요. 네. 근데 H 아톰에까지 포함한 거 아니 H 아톰만의 그 에너지가 인터랙션까지 포함한 거. 원자 것만. 네.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우리가 인터랙션에 대한 효과를 따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퍼터베이션 하는 거예요. 네, 퍼터베이션이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이그젝트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의 의미를 근사를 한다라는 의미로 퍼터베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퍼터베이션이라는 말이. 근데 사실은 퍼터베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다른 자극이 추가된 거를 퍼터베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된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근사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 그걸 퍼터베이션 이론이라고까지 세트업이 명칭이 정해지는 바람에 그 바람에 퍼터베이션 이렇게 하면 어떤 큰 근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퍼터베이션은 아니고 자극이 추가됐다라는 의미의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H'이라는 자극이 추가된 거죠. 이 H'을 퍼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러니까 원자만 있을 때의 시스템에다가 전자기파를 가해줘서 여기다가 퍼터브 시킨 거죠. 그래서 H'을 퍼터베이션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최대한 이그젝트하게 풀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게 뭐지? 퍼미 골든 룰 같은 거를 유도할 때, 그러니까 에미션 레이트 같은 거, 그런 거 계산할 때 그때처럼 그 굉장히 러프한 근사 이런 걸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임스 커미스 모델이라는 굉장히 모델을 시스템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그젝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그젝트하게 정확하게 풀려고 해요. 자, 또 질문. 지금 여기서 가정은 이런 식의 그 접근에서 가정은 뭐냐면 원자의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잘한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원자의 해밀토니안을 잘 알고 그 원자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도 잘 알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도 잘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정 하에서 이런 식의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를 팅 돌렸는데 얘가 회전할 때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 그걸 가정한 거예요. 각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래야지 따라 돌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세차 운동을 하는데 세차 운동을 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얘가 왜 세차 운동을 할까? 얼마나 세차 운동을 할까?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팽이를 따라 도는 그 비관성계지,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관성계는 아니죠. 관성계가 아닌 비관성 좌표계 하에서 이제 팽이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AT가 이제 해당하는 비관성계에서의 그 좌표값이 이제 돼요. 자, 그래서 H'이 빵이라면 그러면 이제 AT라는 것은 아까 요 해에서 얘기한 것처럼 A 알파 제로와 같아져서 상수가 돼요. 얘는 상수가 되고 H'이 빵이 아니면 얘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그런 값이 돼서 요 AT라는 것의 시간 변화를 보면서 그 시간 변화로 H'에 의한 퍼터베이션에 의한 효과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확률 진폭을 이렇게 CT에서부터 AT로 바꿨는데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 있을 확률은 C 알파의 절대값 제곱이죠. 그러면 그 절대값 제곱은 여기도 절대값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펑션은 절대값 치유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A 알파의 절대값 제곱이 돼요. 다시 말해서 A 알파로 한 확률, 구한 확률이나 C 알파로 구한 확률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알파라는 것도 새로운 확률 진폭이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제임스 커미스 모델이라는 걸 하는 거로
이제 제임스 커민스 모델을 처음 얘기하는 거죠. 원자, 우리가 그냥 전자기파 안에 있는 원자를 얘기했고, 이제 제임스 커민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빛은 단일 모드, 그러니까 진동수가 앵귤러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단일 모드, 그러니까 진동수가 오메가인 것뿐만 아니라 웨이브 벡터도 정해졌고 폴라레이션도 정해진 거겠죠. 이렇게 단일 모드를 생각하는 거고, 원자는 에너지 준위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어떤 에너지 준위 두 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두 준위를 택할 거예요. 그래야지 공명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필요가 없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뭐 가장 낮은 에너지 두 에너지 준위 중에 낮은 에너지 준위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해요. 이제 QED 같은 데에서 하면 그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진정한 의미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아니어도 돼요. 자, 근데 그런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가 온도가 0도라고 하면 얘네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게 어떤 익사이 스테이트고 그보다 더 높은 익사이 스테이트 그 준위 두 개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자기파를 아무리 쪼여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해당하는 그 전자가 없으니까 익사이 스테이트로 가거나 아니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밑에 에너지 준위로 오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이게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것을 잡았더니 이런 걸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E1, E2라고 부르는 요거의 상태를 psi1, psi2라고 부르는 두 개의 준위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전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하바 오메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아무리 걸어줘 봐야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날 거예요. 익사이트로 하거나 뭐 익사이트에 있는 게 그런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펌핑을 해줘요. 이렇게 펌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요게 올라가게 올려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가 익사이 스테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부터. 오케이?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를 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는 소위 이제 캐비티라는 걸 만들면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안 돼, 넘어갈 수가 없는데. 캐비티라는 것은 뭐냐면 거울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울 두 개를 갖다 놓는데 요 거울 두 개의 사이즈가 거리가 마이크로미터 내지는 서브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게, 빛의 파장이 400나노미터, 그러니까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8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빛의 파장하고 유사하게 거리가 되겠죠. 빛의 파장하고 비슷해져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울 두 개를 거리 떨어지게끔 거울을 갖다 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운드리 컨디션 문제 때문에 만족되는 이제 파장, 가능한 파장들은 요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요거하고 요거 얘는 안 되겠지. 오케이? 내 말은 뭐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가능한 파장들이 불연속적이라고요. 요 스케일에서, 요 랭스 스케일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라고 하면 얘가 파장이 그 가장 긴 거였잖아요. 가능한 파장이. 여기 가장 긴 파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긴 거,
안 되죠. 얘네들 가능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얘가 가능하잖아요. 절반, 파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 여기가 0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파장이 절반 떨어진 여기. 얘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요 긴 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3분의 1로 뚝 떨어진 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2분의 1, 3분의 1 맞죠?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인 것 같은데 3분의 1 얘가 또 가능해요. 그리고 요 사이는 또 불가능하다고. 불연속적 파장들이 가능한 파장들이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레이저나 그 빛 같은 거를 빛 같은 게 연속적인 빛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빛을 진동수가 혹은 파장이 불연속적인 빛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걸 맞춰줬다고 하면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큰 거 있겠어? 없겠죠. 그런 빛은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 살짝 작은 거? 그런 빛 없겠죠. 항상 딱 맞는 애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딱 맞는 애 빼고 한참 지나가지고 또 맞는 애가 있겠죠. 요 캐비티에 맞는 애가. 걔는 더 이상 레조넌트 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레조넌트 하지 않으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캐비티를 만들어 놓고 하면 빛에 대한 것을 단일 모드라고 얘기한 요 근사가 요 그 가정이 잘 부합이 돼요. 당연히 단일 모드는 없어요. 단일 모드는 아니지. 그렇지만 단일 모드라고 봐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를 에너지 둔이 2개를 선택한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캐비티를 이제 2개를 잡아가지고 이 제임스 커밍스 모델이 그 잘 적용되는 그런 실험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2개의 준위를 각각 psi1, psi2라고 부르고 두 에너지 E1, E2 요거의 차이가 빛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하바 오메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런 상황을 고려합시다. 이걸 제임스 커밍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애를 이제 E1 스테이트, psi1 스테이트로 전자를 펌핑을 해주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해밀토니안에 의한 이제 원자의 양자 상태는 psi1과 psi2의 중첩 상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si1에 있을 확률 이만큼, 이거의 절대값 제곱, psi2에 있을 확률 이거의 절대값 제곱. 내가 여기 A1t 말고 exponential I, exponential E2 이렇게 쓴 거는 알겠죠? 여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원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커밍스 모델에서 이준위 원자를 가정해서 psi라는 것이 psi1과 psi2의 중첩 상태에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될 때 확률 진폭 이 A에 대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확률 진폭 A들로 다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뭐 별거는 없고 psi1 그러니까 psi1의 내적은 1일 거 아니에요? psi2의 내적도 1이겠죠. 그러니까 psi 알파의 내적은 1, 그다음에 psi 1과 psi 2의 내적은 빵일 거예요. 오르토고널 하겠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이 표현식을 그냥 그대로 넣어요. 내가 이걸 굳이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운드 t 그 다음에 a1 t e to d e1 어쩌고 psi1 플러스 a to t e to d e2 어쩌고 psi2 equal
H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애톰 대신. 그 다음에 A1 T E2 D E1 어쩌고 psi1 플러스 A2 T E2 D E2 어쩌고 psi2 이렇게. 자, 여기서 왼편에다가 psi1을 다 베이스 이제 psi1로 내적을 할게요. 내적을 하면 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시간에 대한 항이 여기에만 있고 스테이트는 시간에 대한 항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미분에 상관없어요. 시간 미분에 상관없으니까 psi1 내적도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이 되지만 얘는 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psi1으로 내적을 하면 라운드 t a1 t e2 d e1 어쩌고 이거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그 뭐지 오퍼레이터니까 psi1 h0 h 프라임 그다음에 a1 t e1 psi1 a2 t e2 psi2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H0가 psi1에 하면 E1이라는 에너지로 바꿔 써도 되겠죠? I E1 오케이. 자, 요 부분에서 내가 노트를 할게요. 제일 먼저는 psi1 H0 psi1이 있을 거고 psi1 H0 psi2가 있을 거예요. 항에 이제 모두 몇 개가 있을 거냐면 H0하고 여기 그러니까 총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 보세요. psi1 H0에 psi1 이게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에너지 E1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psi1 H0 psi2가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빵이 되겠죠. psi1과 psi2가 월동을 하니까 빵이 될 거고, psi1 H 프라임 psi1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psi1 H 프라임 psi2가 있을 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 H 프라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패러티 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한 거였는데, H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상수에다가 벡터 포텐셜하고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내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n분의 2의 벡터 포텐셜 내적의 psi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패러티 시메트리 때문에 psi1과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는 같은 패러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psi1, psi1이라는 것은 같은 패러티니까 항상 이분 패러티가 될 거예요. 두 개의 곱이. 그리고 얘는 오드 패러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했을 때 항상 빵이 돼요. 자, 요거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자, P는 오드 패러티인데 psi1, psi2가 같은 패러티라는 보장이 없죠. psi1과 psi2가 서로 다른 패러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오드 패러티, psi1, psi 둘 중에 하나가 even 오드 이렇게 되어주면 그러면 오버럴하게 오드 패러티가 되죠. 얘가 오드인데 얘가 오드야. 그럼 이분이 됐지? 얘가 이분이야.
그럼 전부 이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 패러티면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죠. 네. 그래서 psi 1과 psi 2가 둘 중에 하나가 odd, 둘 중에 하나가 even 이렇게 되어주면 그럼 얘는 더 이상 빵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아이겐 밸류, 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에너지 준위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0이 얘가 0이 되게 하면 끝난 거고 얘가 0이 아니게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psi 1은 even, psi 2는 odd 패러티를 선택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0이 아닌 게 된다. 자, 그러면 얘가 다른 건 다 0이고 0이 아닌 게 psi 1과 여기 psi 1이 내적했을 때, 그 다음에 psi 1이 H'과 psi 2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0이 아니에요. 이거일 때 더하기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밑에 한 것처럼 얘는 2원이고 얘는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위에서 여기 윗부분 여기에서는 시간 미분이 첫 번째 거 미분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1 dot E1 어쩌고 더하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a 분의 E1 A1 exponential E1 어쩌고 이렇게 돼요. 이게 좌변이고 우변에서 똑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하고 서로 생략되고, 그 다음에 요게 좌변의 이 항과 우변의 요 항이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요 좌변에 있는 익스포넨셜 펑션을 우변으로 옮겨요. 그러면 한 번 더 써줘야 되는구나. A1 는 y 하바에 내가 얘를 이렇게 부를게요. H12 프라임 이렇게 H12 프라임의 exponential E2 마이너스 E1 T 오버 I 하바의 A2T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하바분의 E2 마이너스 E1을 하바 오메가 A라고 를 E2 마이너스 E1을 이렇게 부를게요. 정의를 그냥 오메가 A라는 거 아토믹 프리퀀시라고 그렇게 부를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게 보인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i분의 1을 올려 쓴 거거든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렇지. psi2로 내적 브라벡타 psi2로 내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숙제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숙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 이걸 이제 여기 써놨구나. 써놨네.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이준이 원자인 경우에 지금처럼 확률 진폭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픽처에 대한 걸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하나가 슈레딩거 픽처, 다른 하나가 하이젠 픽처. 이게 디락 픽처라고 불리는 거예요. 얘가 디락 픽처예요. 자, 지금 이거 본 거보다 더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용성은 없지만 그렇지만 예쁘게는 쓸 수 있거든요. 예쁘게 쓰는 일은 안 할게요. 언젠가 해볼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슈레딩거 이제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원자에 대해서 초기 상태는 E2, 그러니까 두 번 에너지 준위 2가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이제 에너지 준위 1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었다면 시작할 때 그때가 그 시간이 0일 때 그럴 때 A1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1에 있을 확률이 1, 이 에너지 준위 2에 있을 확률이 빵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었다면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상호작용에 대한 요 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건 다 지우고 여기 됐죠? 내가 모든 계산을 다 슬라이드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다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상호작용한 이제 그 H 프라임 알파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psi 알파하고 psi 베타로 H 프라임을 이제 그 내적한 평균 낸 그런 거예요. H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n분의 2의 벡터 포텐셜도 P 모멘텀 벡터 이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요에는 스칼라니까 바깥으로 빠져서 이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 요 안에 있는 요 항은 이제 벡터 포텐셜도 위치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전자 위치에 대한 게 있어서 얘네들 엑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요 평균값을 쓰면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볼륨에 대한 적분하고 psi 알파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웨이브 펑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다음에 psi 베타 웨이브 펑션, 얘를 엑스 리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의 표현식 이렇게. 그다음에 벡터 포텐셜 요거에 대한 것을 단일 모드인 경우에 전기에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원래 한번 보여줄까요? 이걸 보려면 한참 뒤로 가야 되잖아. 안 봐도 되겠죠? 그냥 말로만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단일 모드니까 K도 정해졌고 란다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졌으니까 썸메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벡터 포텐셜의 요 성분에 대한 것은 얘는 크기에 대한 것과 폴레이션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폴레이션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크기에 대한 거를 K 란다 의존성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K 란다 생각하지 말고 쓰고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라지 A 대신 요게 노멀라이션 팩터 뭐 있었잖아요. 뭐 할 때 나왔던 그거 하고 앰플리튜드 A 스몰 A로 라지 A를 쓴 거고 여기 뭐지? 폴라리션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컴플렉스 넘버죠. 네.
A라는 것은 그냥 컴플렉스 넘버예요. 함수도 아니고 그냥 넘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벡터 포텐셜이 요 항 익스포넨셜 플러스 항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항이 있어요. 얘를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네거티브 프리퀀시 항이라고 불러요.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고 네거티브 프리퀀시 항이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포지티브 프리퀀시, 얘가 포지티브 항이에요.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 얘가 네거티브 프리퀀시 항이어서 익스포넨셜 펑션의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얘는 포지티브 프리퀀시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됐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 안에다 넣으면 그러면 각각 요거에 대한 전개한 항이에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에 대한 항과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에 대한 항. 여기서 요 벡터 포텐 아니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내적한 건 폴라리제이션 벡터하고만 내적을 할 거겠죠. 폴라리제이션 벡터하고 내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하는 일은 모멘텀 오퍼레이터 모멘텀 중에 걔가 벡터 포텐셜하고 평행한 방향 성분만 끄집어낸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에 대한 적분항이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IKR은 그냥 남아있지만 시간에 대한 것은 바깥으로 빠져도 돼요. 적분은 위치에 대한 적분이고 얘는 시간에 대한 항이니까 그래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 거고, 요것도 마이너스 대신 플러스로 바뀐 거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고. 됐죠? 그냥 쭉 줄줄이 썼어요. 뭐 길게 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집어넣고 한 번만 그냥 쓴 것뿐이에요. 복잡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종류의 근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근사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요 익스포넨셜 IKR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치에 대한 거, 하나는 시간에 대한 거. 두 가지 근사에 대한 걸 할 텐데 그 근사를 각각 장파장 근사라고 부르는 근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빛의 파장이 길다, 굉장히 길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빛의 파장이 길다. 뭐에 비해서 길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길다는 없는 거잖아. 뭐에 비해서 길다? 원자의 크기보다, 원자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빛의 파장이 길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냐 하면 파동함수가 어느 영역까지 퍼져 있는지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분하는 걸 보면 이 적분에서 이 파동함수 값이 어디까지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게 영향을 또 미칠 거 아니에요? 익스포넨셜 IKR. 그러니까 요거는 전자기파에 의한 거죠. 전자기파에 의한 거고 얘는 원자에 의한 것들이에요. 뭐야? 여기? 요거?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픽스돼 있는 거고 A에서 요거 안에서 얘하고 얘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라서.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얘기고, 파동함수는 무한히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 내까지 값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0에 가까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전자의 파동함수인데 전자의 파동함수가 결국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 거냐면 여기 원자라고 쳤을 때 원자 사이즈 정도까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보다 더 멀리 갈 때는 파동함수의 값이 0이 되겠죠. 어떤 의미예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주로 원자 사이즈 내에 주로 있겠죠. 그걸 원자 사이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들이 주로 발견되는 위치까지를 원자의 그 크기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일 뿐이야 이게. 자, 하여튼 원자 크기는 0.1 나노미터, 1옹스트롱 정도라고 하는데 1옹스트롱 정도면 굉장히 크게 봐준 거예요. 그 누구지? 하이드로젠 아톰 같은 경우에 0.5옹스트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옹스트롱 정도면 상당히 큰 원자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자, 그 나노미터는 0.1 나노미터가 되겠죠. 자, 0.1 나노미터 정도고 전자기파의 파장은 40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00배 정도, 원자 크기보다 한 4,000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익스포넨셜 KR에서 K하고 R, K 곱하기 R, 이거는 K가 란다분의 2파이고 R은 R,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리. R은 뭐예요? R은 전자의 원자 핵에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전자기파에서 온 거니까 전자기파는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R은 이제 그 전자의 위치란 뜻이고,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파동함수 이렇게 썼을 때 얘는 거리가 핵에서부터의 거리의 의미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R이라는 건 이제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고, 파장 요 두 개의 비는 4,000분의 1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요 두 개의 비는 4,0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00분의 1은 그냥 4,000분의 1 정도는 0이라고 치자고 한다면, 그렇게 근사를 하겠다면 그거를 장파장 근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요 항이 4,000분의 1로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그 작은 값에 대해서 걔는 거의 0으로 보자. 그래서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장파장 근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아까 요 프라임에서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다 1로 바뀌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파장 근사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회전파 근사. 회전파 근사가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보면 I 하바 빼놓고 이 부분 H 프라임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요 항이 있어요. 요 시간에 대한 항이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내가 I12라고 쓸게요. I12. 그러니까 I 알파 베타. I 알파 베타는 이렇게 H 프라임 알파 베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AT 이렇게. 그러면 H12 프라임이라는 것이 좀 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시간에 대한 것만 살피는 거거든요. 시간에 대한 것만 봐요. 시간에 대한 것만 보면 여기에 있는 건 시간에 대한 게 없고, 여기도 시간에 대한 게 없고, 시간에 대한 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뭐라고 쓸 거면 삼각형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뒤에 있는 거를 사각형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 근데 앞에 여기에 곱해지는 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AT가 곱해지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 뿐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렇게 보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우리가 그 공명이 되는 상황을 주로 공명근방에서 한 거거든요. 원자의 에너지 두 에너지 준위하고 빛이 서로 공명 조건을 만족하는 그 근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의 진동수인 오메가하고 원자의 진동수인 오메가 A가 거의 같게 되는 그 영역에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것만 고려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A라는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차니까. 비슷한 크기의 값의 차니까 0근방일 거고, 여기서 요 진동수는 작은 값일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얘는 더한 거잖아요. 두 개를 더했잖아요. 더했으니까 굉장히 큰 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는 항이고, 얘는 굉장히 느리게 진동하는 항이에요.
혹은 진동을 안 하는 항일 수도 있겠죠. 진동을 안 하는 항이거나 굉장히 빨리 진동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를 벌써 다 읽었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자, 우리가 이제 1차 시간 미분 방정식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칩사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x.이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t와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t 이런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는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분을 해요. 내가 상수 있는 거는 무시했어요. 이걸 적분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 플러스 분의 1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마이너스 분의 1의 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오메가 플러스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중에 오메가 플러스가 굉장히 큰 거고 오메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작은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가 굉장히 큰 값이고 오메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작은 값인데 분의 1 분의 1이니까 여기서 요 앞에 항은 무시되고 요 뒤에 항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갖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해는 이렇게 오메가 작은 진동수가 천천히 진동하는 거 그 진동수 분의 1의 사인 요 항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갖게 돼요. 오케이? 오메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A랑 오메가 마이너스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요. 요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시켜요. 사실은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 1차 시간 미분 방정식에서 두 개의 항이 있는데 하나는 빠른 진동수, 다른 하나는 느린 진동수의 항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그 팩터가 비슷한 오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선 1, 1 이렇게 가정한 거거든요. 비슷한 오더인 경우에 걔에 대한 해는 낮은 진동수가 가장 컨트리뷰션이 크고 빠른 진동수는 컨트리뷰션이 가장 작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팩터가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오메가 플러스의 제곱이고 여기가 오메가 마이너스의 제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역전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여기서 가정은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의 크기가 서로 비슷한 오더일 때, 그럴 때 낮은 진동수가 해에서 가장 더 큰 컨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1에 대한 미분, 시간 미분을 했는데 요 항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긴 A2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플, 그 first order time differential equation이긴 한데 temporal differential equation이긴 한데 coupled equation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요 그냥 믿어요. 해봐요. 나중에 따져봐요. 근데 따져보면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H'의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t에서 요 H'의 삼각형과 사각형 컨트리뷰션이 비슷한 오더냐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요 적분, 이 적분, 삼각형 여기에 exponential I minus I 오메가 t 빼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은 요거 빼고 나머지 요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얘하고 같은 거지. A하고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크기가 같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적분 항에 대한 거, 요 익스포넨셜 요거 없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항과 이 항은 크기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과 사각형은 크기가 같은데 하나는 빠르게 진동하고 하나는 굉장히 느리게 진동해요. 그러면 어느 게 해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주느냐? 사각형 쪽에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요것만 택하는 낮은 진동수의 항만 택하고 빠른 진동수의 항을 버리는 거를 회전파 근사,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공명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명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과정 중에 빛의 진동수하고 원자의 진동수가 같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때에 대한 과정, 그거의 항만 택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항은 버린다라는 거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볼 때, 그럴 때 항이 두 가지 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를 돌려놓고 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천천히 이제 그 뭐지? 천천히 이게 뭐지? 천천히 내가 뭐라 그랬어? 프리세션을 세차를 하고 있는 애가 있고, 그 와중에 막 부두두 떠는 애들이 있어요. 팽이 자세히 잘 봐요. 이렇게 팽이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보면 팽이가 세차 운동을 하지만 거기 와중에 막 잘게, 굉장히 잘게 부들부들 떠는 애들이 있죠. 굉장히 빠르게 떨지만 그 진폭은 굉장히 작은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항은 무시할 수 있고, 얘는 큰 컨트리뷰션을 진폭이 크다, 그거에 대한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숙제를 해오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것만 마저 합시다. 두 가지 근사를 다 하면, 그런 두 가지 근사 후를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가 뭐지? 에이, 나중에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